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실기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정보처리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랑 완전히 틀려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말을 안 드려서 그렇지 문제답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면 애지간하면 합격했어요. 6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었다.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제가 왜 필기에서 그 얘기를 꽁꽁 숨기다가 필기 마지막쯤에 그 얘기를 했느냐. 필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실기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필기에 나왔던 내용이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실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약술형, 단답형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부터 개념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지 않으면은 실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컴퓨터 용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뭐 교착 상태 이런 게 컴퓨터에서 교착 상태가 있으니까 맨날 들어봤던 말인데도 되게 헷갈리는 거라. 근데 이것들을 필기서부터 하나씩 들으면서 실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방에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꽁꽁 숨겨놨던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실기를 들어가니까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하고 그리고 개념, 그 명칭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절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실기에 대한 소개는 공지사항에서 제가 다시 찍도록 하고 우리 1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강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섹션은 논리 데이터 저장소 확인 섹션을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모델링. 자, 데이터 모델링은 모델링 전체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개념 설계를 하고 논리 설계를 하고 물리 설계를 한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개, 논, 물.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이게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한 번도 적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데이터 모델링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배치를 해서 내가 나중에 그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데이터 모델링의 과정인데,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개념적 설계를 해요. 개념적 설계에서는 여러분들 책가방 있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뭐 고등학생이 됐다고 쳐. 그리고 학교를 가면은 그 책가방 안에는 책도 있고 공책도 있고 필통도 있고 그 필통 안에는 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샤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 아무튼 기타 등등 도시락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무언가가 내 책가방 안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은 개념 모델링에서는 이 책가방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필통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 도시락에는 아침, 점심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 내가 지금 머릿속에 나오는 것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는 나한테 요청한 사람, 개발자한테 요청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바로 개념 설계. 오케이? 그 다음에 논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쪼개는 거라. 자, 쪼갤 때 어떻게 쪼개느냐? 여러분들이 책가방에서 물건을 다 풀어내요. 그러니까 책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집에 와서 학교에 가지고 물건을 풀어놓는데 어떻게 풀어놓느냐. 책은 책대로 놔두고 공책은 공책대로 놔두고 그리고 연필 따로 볼펜 따로 지우개 따로 뭐 기타 등등 화이트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럼 보기가 되게 좋죠. 이걸 보고 논리 설계라고 한다. 잘게 쪼개는 거. 오케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냈을 때 이것들을 잘게 쪼개는 걸 보고 논리 설계라고 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는 뭐냐? 물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논리 설계에서 잘게 쪼개놨단 말이야. 자,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가. 학교를 갈 때 책가방을 싸는데 필통 안에다가 여기 연필 있어. 여기 지우개 있어. 여기 샤프 있어. 여기 화이트 있어. 이런 식으로 매번 그걸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와서 풀고 다시 묶고 풀고 묶고.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묶어놓는 거야. 아, 얘는 필통 안에다가 내가 쓸 것들을 묶어놓는 거라. 그러면은 학교 갈 때 그냥 책하고 공책하고 필기도구 넣고 도시락 넣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빨라요. 근데 논리 설계 잘게 쪼개놓은 거를 다시 이렇게 막 합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 모델링 과정은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를 하게 되는데 개념 설계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논리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끄집어낸 거를 잘게 쪼개는 거. 잘게 쪼개가지고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그리고 물리 설계에서는 잘게 쪼개놨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라 이것들을 합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물리 설계에서는 반정규화라든가 인덱스라든가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1강 데이터 모델링 전체적인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모델링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막 떠들었는데 그거는 책가방 싸는 거였고 이번에는 다른 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는 필기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필기에서 나는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좋다. 실기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데이터 모델링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핵심적인 거는 3단계,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를 하게 된다. 자, 근데 맨 앞단에 개념 설계하기 전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물리 설계가 끝나고 나면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는 요구사항 분석, 맨 끝에는 구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는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요거 3개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요구사항부터 우리 전체적인 구현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양반이 있어요. 어떤 양반이 있느냐? 여기에 손님이 있고 그리고 여기 주방장이 있는 거예요. 자, 주방장은 개발자가 되겠죠? 자, 이 손님이 왔어. 그래서 짬뽕집에 온 거야. 저는 짬뽕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짬뽕집에 와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죠. 탕수육하고 짜장면하고 짬뽕은 맵게 먹어야 돼. 그래야지 맛있지. 그래서 탕수육하고 짜장면하고 짬뽕은 맵게 주세요. 요구사항을 개발자가 받은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요구사항 분석이다. 자, 전체적인 요구사항. 이 고객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알아내는 게 요구사항 분석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개념 설계를 한다. 자, 개념 설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 탕수육에 뭐 들어갈 거야? 짜장면에 뭐 들어갈 거야? 짬뽕은 뭐 들어가고 맵게 할 때는 캡사이신을 냅다 집어넣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개념 설계, 전체적인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게 개념 설계이다. 그래서 이런 그 고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야채들, 이런 야채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요구사항,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런 재료들을 전체적으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개념 설계이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논리 설계 하잖아. 논리 설계. 논리 설계에서는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쪼개가지고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거 그대로 요리할 수 없잖아요. 이런 고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하나? 못 하잖아요. 잘게 쪼개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논리 설계 과정에서는 이런 재료들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잘게 쪼갰으니까 요리를 시작하겠죠. 웍에다 막 돌리고 막 프라이팬에다 맛소금 넣고 미원 넣고 치킨 스톡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낼 때 마지막으로 물리 설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리 설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성능을 극대화시킨다. 지금은 짬뽕집이니까 맛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저기 너무 잘게 쓸었어. 야, 얘 좀 붙여. 그래야지 맛있지. 아니면 얘는 좀 더 쓸어. 그래야지. 마늘 같은 너무 통으로 먹으면 맵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럼 얘는 좀 붙여. 이렇게 붙여.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물리 설계이다. 물리 설계에서는 뭐를 한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게 물리적 설계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물리적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탕수육도 나오는 거고 짬뽕도 나오는 거고 짜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짬뽕은 맵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전체적인 데이터 모델링의 과정이다.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한 다음에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개념 설계를 하고 논리 설계,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리 설계, 마지막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이런 고객이 요청한 것들이 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 모델링의 과정이다.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스템을 개발한다, 어떤 홈페이지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이 들어가는 게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근데
교재에서는 데이터베이스하고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매칭이 돼가지고 움직이는지 보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자, 이건 뭐냐? 고객의 요청사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고 회원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비즈니스 요구사항에서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개념 설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논리 데이터 모델링, 물리 데이터 모델링. 자,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분석 모델링, 설계 모델링,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러니까 모델링 뒤에 빼버리고 분석, 설계, 개발. 포커스 모델이잖아요.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한다. 기본적인 절차예요.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한다. 이게 기본적인 절차다. 여러분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만든다. 뭐 이케아에서 가구를 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그걸 사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라 상식적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운영 시스템 안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쓰는 홈페이지, 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쇼핑몰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크게 문제가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받아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면 마지막으로 완성이 된다. 근데 완성을 시키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데이터의 세계. 자, 데이터라는 건 뭐냐? 현실 세계에 있는 거. 만약에 쇼핑몰을 만든다. 그러면은 회원이 있어야 되겠죠? 회원이 있어야지 팔든 말든 할 거 아니라. 그래서 회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 회원을, 현실 세계에 있는 회원을 컴퓨터에다 저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로그인을 하든 회원 가입을 하든 할 거 아니라.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컴퓨터에 저장할 데이터의 구조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의 세계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 구현 절차를 보게 되면 우리 여태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개념 설계하고 논리 설계하고 물리 설계를 거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개념 세계로 오는 거를 뭐 정보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구현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크게 알아두실 건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 요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데이터 모델에서 표현해야 될 요소,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 이런 데이터 구조, 회원이 있으면 회원 테이블, 어떤 회원 테이블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디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로그인을 하지. 패스워드도 있어야 되고 전화번호도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구성 요소들끼리 연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가져고 온다든지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연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회원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회원 테이블에 접근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 요소의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 기본적으로 어떤 회원 테이블을 만든다. 회원 DB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회원의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도 있어야 되고 나이도 있어야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와 연산과 그리고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요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는 데이터의 구조 그리고 연산, 제약 조건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주세요. 오케이? 자, 데이터 모델링의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자, 데이터 모델링은 일단 고객이 저한테 쇼핑몰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쇼핑몰을 만들 때 이 쇼핑몰에는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회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원이라는 어떤 엔티티, 객체를 만들 거예요. 그 회원 안에는 이름이라는 게 있고 나이가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속성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만들어 둔 다음에 자,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상품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상품에는 상품명이 있을 거고 상품 가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쇼핑몰이니까
당연히 상품을 회원이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문이라는 어떤 관계가, 회원과 상품의 관계가 성립이 될 거야.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데이터 모델링이다. 그래서 개요를 한번 보면 현실 세계의 정보 구조를, 그럼 회원이라는 거를 실체와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어떤 기법을 보고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어떤 기법이냐? 그럼 데이터 모델링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모델링을 서술해라 라고 했을 때는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객체와 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내는 기법을 보고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라고 서술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 모델링을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개발 대상과 연관 조직의 정보 요구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한다. 회원 안에는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설계자, 개발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놨으니까. 그리고 데이터 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가 된다. 어떤 개발자가 새로 들어왔을 때는 이 표를 보고 이 데이터 모델링한 걸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감소를 한다는 거야. 자, 데이터 모델링의 특성을 보면 데이터 중심 분석을 통한 업무 흐름 파악이 쉽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업무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중복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할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목적하고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시험에 나올 거는 데이터 모델링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이 뭐다? 어떤 걸 상품을 만들어 놓고 회원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파악하기도 쉽고 그런 것들은 목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모델링이 어떤 거다라고만 알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목적이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데이터 모델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딴 게 없어. 근데 개념적 모델이나 논리적 모델에서는 약간의 분류가 있어요. 자, 개념적 모델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체를, 회원이라는 객체를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하고, 그래서 여기는 회원이야. 자, 그리고 회원 안에는 아이디라는 게 있을 거고, 패스워드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름이라는 게 있을 거고, 자, 이런 것들을 동글뱅이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엮어버리면은 이게 하나의 객체, 하나의 데이터, 릴레이션, 테이블,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다. 자, 그리고 회원하고 상품이 있겠죠. 자, 여기 상품이라는 또 객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회원이 상품을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문은 이런 식으로 마름모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주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관계가 엮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회원은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상품을 살 수 있다. 그래서 N 대 M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ER 다이어그램이다.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논리적 모델은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계층형이라든가 네트워크형, 그리고 관계형, 그리고 객체 지향형, 객체 관계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거,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관계형이다. 자, 이게 시대순으로 나타내는 건데 최초에 계층형이 나왔어요. 자, 계층형이라고 하는 거는 트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N 대 M,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1대 N은 가능해요. 1대 N은 왜 가능하냐? 하나의 부모 노드는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 N의 관계는 형성이 되는데 N 대 M,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층형이다. 그러니까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트워크형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관계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표 형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ER 다이어그램에서 네모 박스 치고 동글뱅이 치고 관계를 마름모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것들을 표 형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표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객체도 표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 릴레이션도 표로 표시하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객체 지향형도 나왔고 객체 관계형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객체 지향형하고 객체 관계형은 쓰지를 않고 있다. 자, 여기서 개념적 모델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거,
그리고 논리적 모델은 계층형이 있고 네트워크형, 망형이 있고 관계형, 객체지향형, 객체관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관계형을 쓰고 있다.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 데이터 모델링이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알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설계, 그 다음에 논리 설계, 물리 설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물리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현을 하게 된다. 중요한 건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개, 논, 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2020년도에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2021년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 논, 물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 분석부터 개, 논, 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자, 그리고 개념적 설계에서는 DBMS의 독립적 개념 스키마를 설계를 하고 트랜잭션 모델링 정의, 요건 필요 없어요. 요거는 안 알아두셔도 되는 거고 DBMS의 독립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개념적 설계에서는 네모칸 그리고 동글뱅이 그리고 마름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넣을지 관계형에 넣을지 뭐 이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도식화시키면 된다. 그래서 DBMS는 독립적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논리 설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목표 DBMS에 맞는다라는 거는 오라클이다, 뭐 MySQL이다, 뭐 사이베이스다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냐 아니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냐 망형 데이터베이스냐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건지 그런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를 한다. 보통은 우리는 관계형 DB를 쓰니까 관계형으로 많이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이에요. 개념 설계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인데 여기서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데이터 설계에서는 특정 DBMS에 맞는, 그러니까 오라클이면 오라클, MySQL이면 MySQL, MSSQL이면 MSSQL, 특정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몇 글자짜리야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잭션 세부 설계를 하게 된다. 자, 논리 설계에서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하는 거고 물리 설계에서는 트랜잭션 세부 설계를 하게 된다. 자, 트랜잭션. 우리 물론 필기 시간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지만 실기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일처리 단위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1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빠져야 되는 거고 친구 통장에 10,000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게 하나의 절차죠.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빠졌는데 친구 통장에 10,000원이 안 들어가면은 은행에 불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일처리 단위.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빠졌는데 친구 통장에 10,000원이 안 들어갔어. 그럼 다시 철회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이게 하나의 일처리 단위를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논리 설계에서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고 물리 설계에서는 트랜잭션 세부 설계를 한다. 자, 전체적인 과정하고 그리고 DBMS의 독립적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DBMS의 종속적이긴 한데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에서 목표 DBMS라고 하는 거는 관계형이냐 망형이냐 계층형이냐 요거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나는 오라클로 구현할 거야, MSSQL로 구현할 거야, MySQL로 구현할 거야. 이런 식으로 특정 DBMS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게 물리적 설계이다. 개, 논, 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데이터 모델링 절차를 전체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절차를 세세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고객이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은 뭘 만들을지, 어떤 기능을 넣을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분석을 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를 분석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들을 요구사항 분석에서 하게 돼요. 별로 쓸데있는 내용은 아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을 끝내고 나면은 개, 논, 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링, 컨셉처 데이터 모델링,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개념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 요구사항 분석한 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그리죠. 그래서 개체, 하나의 개체, 뭐 회원이다. 그러면은 네모 표시로 표시를 하고 이 개체 안에 들어가는 속성들,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뭐 주민번호 이런 속성들을 동글뱅이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회원이 상품이라는 객체를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관계는 마름모로 표시를 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ER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이런 ER 다이어그램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개념 데이터 모델링에서 하게 된다. 자, 그림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림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읽어보면 현실 세계의 모델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오, 네모가 객체이고 안에 있는 게 속성이 동글뱅이야. 그리고 마름모는 관계야. 이런 것들만 알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속성들로 기술된 개체와 속성들로 이런 속성들로 이루어진 개체와 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이런 관계를 표시를 하게 된다. 자, 대표적인 개념 데이터 모델로는 개체 관계 모델이 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논리 모델링 해야죠.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된다. 논리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그 ER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어떤 표 형태, 우리는 관계형을 배우니까 어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된다. 자, 그리고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중요한 역할은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잘게 그래서 어떤 분류별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정규화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규화는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BCNF, 4차, 5차 정규화까지 있는데 정규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의 강의로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추출된 엔티티 그리고 속성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단계이다. 아까 전에는 그냥 네모로 그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단계가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발 과정의 첫 단계로 전략 수립 및 분석 단계에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의 보조 자료로 ER 모델을 대상으로 하여 구축 대상 DBMS에 맞게 스키마를 설계를 하게 된다. 자, 여기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이라고 그래요. 아까 전에 개념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적이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하고 상관없어. 근데 논리 데이터 모델링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 데이터베이스의 종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계층형이냐, 망형이냐, 아니면 관계형이냐, 개체 관계형이냐 이런 데이터의 그 종속적이라고 하는 거지 특정 DBMS, 오라클이냐, MS SQL이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라클이냐, MS SQL이냐, MySQL이냐 이거는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논리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계층형이냐, 망형이냐 이런 거에 종속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축 대상 DBMS에 맞게 스키마를 설계를 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관계형을 쓴다고 그랬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관계형에 맞게 이런 스키마를 설계를 하게 돼요. 자, 스키마라는 게 나왔는데 스키마라는 게 그 설계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스키마라는 게 어떤 구조를 설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를 정규화가 나오면은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모델링하고 규칙과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성능 제약사항과는 독립적인 모델로 논리적 모델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이다. 자,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하드웨어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거기엔 독립적인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데이터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독립적으로 노는 게 바로 논리 데이터 모델링 과정이다. 자, 논리 데이터 모델링도 그냥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으로 그리는 게 바로 개념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자, 그리고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물리 데이터 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제부터 특정 DBMS의
그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오라클에 집어넣을 건지, MySQL에 집어넣을 건지, MS SQL에 집어넣을 건지 이런 특정 DBMS의 종속적인 단계가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막 잘랐잖아요. 보기 좋게 잘랐단 말이야. 근데 성능이 안 나와. 조인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자르게 되면은 조인이라는 어떤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조인이라는 연산이 곱하기 연산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반정규화 혹은 인덱스, 클러스터링 아니면 파티션 이런 것들로 나눠가지고 이것들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 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실제로 DBMS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전에 회원의 이름이 몇 글자인지 그리고 전화번호가 몇 글자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정의를 해주는 과정이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다. 오케이? 자, 한번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만 딱딱 체크를 하시면 돼요. 뭐 이거 다 쓰라고 나오나? 이거 기술사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징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논리적 데이터 설계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할지, DBMS, 오라클에 어떻게 저장할지, MySQL에 어떻게 저장할지 그것들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향상, 중요한 거죠. 성능 향상을 위해 저장 공간, 액세스 경로 인덱싱, 클러스터링, 해싱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된다. 자, 액세스 경로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인덱스. 자,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될지, 오케이? 자, 다음에 시스템의 설계적 및 정보 요건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표현한 모델로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한 물리 구조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름이다. 그러면 5글자다. 뭐 전화번호다. 10글자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라. 자, 시스템 설계 요건 반영을 위한 설계용 엔티티 타입, 설계용 속성 같은 개체를 추가를 한다. 그래서 회원이라는 거를 실제로 회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단계이다. 자, 반정규화. 반정규화 왜 하죠?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반정규화와 관계의 해제를 통하여 설계와 성능을 고려한 조정을 수행한다. 그래서 반정규화라는 거는 합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분할을 한다든지 다른 테이블을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정규화해서 하게 된다. 시험에 나왔죠? 이 반정규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할 때도 정규화해서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 요까지만 하거든요. 3차 정규화까지 한 다음에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정규화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정규화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어. 그럼 회원 안에는 이거 지우고 자, 회원이라는 테이블 안에는 아이디, 뭐 이메일, 전화번호, 자, 이름, 이런 속성들이 존재를 해. 그러면은 주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주문이라는 테이블 안에는 회원 아이디 말고 시퀀스 번호가 있을게요. 자, 요거는 고유키인데 주문 안에는 그 회원의 고유키가 있어요. 자, 고유키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 얼마, 뭐 금액, 얼마를 결제를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 회원하고 상품하고 분리를 시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이런 주문을 찾을 때 회원 이름을 가지고 찾네?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찾네? 자, 이렇게 찾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곱하기 연산이 일어나요. 곱하기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조인 연산이죠. 자, 조인 연산이 일어날 때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많이 검색을 해. 그럼 이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아이디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데이터가 중복이 되죠. 정규화라는 거는 이런 중복을 최소화시켜갖고 정규화를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건데 이것들을 반하게 이름이나 아이디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라. 이게 바로 반정규화 과정이다. 왜? 요것만 검색하면 되니까. 안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다 검색해야 되니까. 조인 연산을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가지고 두 개 다 검색해야 되니까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개발에서도 이런 아이디나 이름을 이 안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 물론 뭐 10,000개, 20,000개 들어오는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정규화 시키면 되는데 몇 천만 건, G마켓이나
뭐 11번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반정교화를 무조건 수행을 시켜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인덱스 추가 및 조정,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 조정, 인덱스 스페이스 조정 등을 통하여 적용 DBMS에 적합한 성능 조정을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경로로 찾아가야지 쉽게 찾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게 될 건데 그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덱스라는 게 있다.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책 앞에 보면 목차 있죠? 그걸 보고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 목차를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 DBMS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덱스를 설계를 해줘가지고 쉽게 찾아가는 거예요.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를 태워가지고 수행을 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하게 된다. 자, 물리 데이터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자, 이렇게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구축하는 과정으로 목표 DBMS라고 하는 게 이게 오라클을 쓸 거냐, 오라클을 쓸 거냐, MS, SQL을 쓸 거냐, 뭐 이런 목표 DBMS, 그런 DBMS의 데이터 정의어로 스키마를 생성하게 된다. 이것도 나왔으니까 잠깐 볼까요? DDL이 있고, DML이 있고, DCL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 외울 때 상함 보면 상함 DMC라고 하잖아요. 상함 DMC. 오케이? 그리고 앞에 D, 뒤에 L. 요건 똑같이 들어가니까. DDL 같은 경우에는 create, draw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DDL이라고 하고 DML 같은 경우에는 조작어. 그래서 select를 한다든지 insert를 한다든지 update를 한다든지 자 그리고 DCL 같은 경우에는 제어 그래갖고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어, DCL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전체적인 과정,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마지막으로 구현을 하게 된다. 자, 개념 설계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논리 설계에서는 정규화 과정을 하고, 물리 설계에서는 반정규화 같은 거를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DDL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게 된다. 오케이?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개체 관계 모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체라고 하면 우리는 엔티티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관계는 릴레이션십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앞자리 두 글자 따가지고 개체는 E, 관계는 R.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자, ER 다이어그램은 어디서 그릴까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그리게 된다. 자, 한번 읽어보면 대표적인 개념적 모델링 기법으로 현실 세계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네모 그리고 동글뱅이 그리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중 개념적 설계 과정에 사용되는 하나의 모델로 개체 타입과 이들 간 관계 타입을 이용해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했다. 개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박스, 동글뱅이는 속성, 그리고 개체, 그러니까 회원과 상품 간에는 어떤 주문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외울까요? 아니지, 이걸 왜 외워, 이거를. 그냥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체와 속성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개념적 설계에서 하게 된다. 요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달달 외우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특정 DBMS에 종속되지 않으며 특정 DBMS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DBMS에 독립적이다. 자, 특정 DBMS가 아니라 DBMS의 종속적인 거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부터요. 그래서 그 논리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계층형으로 할 건지, 망형으로 할 건지, 관계형으로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종속적이라고 하는 거고 개념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리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DBMS에 종속적이에요. 특정 DBMS. 오케이? 자, 그리고 1대1 관계, 1대다 관계, 다대다 관계를 모두 나타낼 수가 있다. 그 관계 타입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1대1 나왔으니까 조금 하나 더 보면 1대1하고 1대다 관계 같은 경우에는 계층형에서 표현이 가능해요. 트리형. 근데 다대다가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조금 발전된 게 망형이 있었죠. 망형. 망형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가 표현이 가능한데 너무너무 복잡한 거라
그러니까 요것들을 또 발전시켜서 관계형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다음에는 객체형이 나왔고 뭐 객체 관계형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1대1, 1대다, 다대다 모두 다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대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둬가지고 중간에 릴레이션 테이블을 둬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다. 나중에 요거는 보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객체관계 모델, ER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겠죠. 자, 그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객체관계 모델,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게 된다. 뭐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겠죠. 그냥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ER 다이어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호들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많이 봤어요. 앞에 있는 것들은 많이 봤어. 네모 같은 경우에는 개체이고 하나의 회원, 그리고 그 개체, 회원 안에는 여러 개의 동글뱅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글뱅이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다.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이런 식으로 속성이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관계죠. 그래서 회원이 상품을 주문한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자, 그리고 밑줄 타원이라고 있어요. 밑줄 타원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키 속성이다. 자, 그리고 관계라고 있는데 여기에 1대 1이냐, 1대 n이냐, n 대 m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체는 이 개체와 1대1 관계냐 아니면은 얘가 얘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게 된다. 자, 복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다중값 속성이고 점선타운 같은 경우에는 유도 속성이다. 근데 복스타운하고 점선타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는 거 아니고 관계, 여기까지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실제로 어떻게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느냐. 만약에 어떤 학과가 있어요. 학과에는 학과 코드라는 게 있을 거고 학과명이라는 게 있을 거고 학과의 전화번호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컴퓨터공학과야. 그러면은 컴퓨터공학과의 코드는 001번이고 학과명은 뭐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전화번호는 뭐 000, 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학과가 있을 거고 이 학과에는 학생이 있어야지. 그래서 학생이라는 객체가 표현이 되는 거고 학생에는 학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학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학과 코드를 가지고 오겠죠. 여기 보면 아까 밑줄 속성, 밑줄 타원이라고 있는데 이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게 학번이죠. 그걸 보고 기본 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은 학번이 대표 키이다. 그래서 밑줄 타원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학생은 학과에 속하는 거죠. 소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시해주고 학과는 1이고 그리고 학생은 여러 명, 하나의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소속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대 n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시해주게 된다. 자, 이게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고 개발할 때 좀 복잡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설계, 실제로 물리 설계 들어갔을 때 복잡하지가 않다.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ER 다이어그램이다. 개념적 설계에서 수행을 한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의 절차, 개, 논, 물이 있었죠.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각각의 개념, 논리, 물리에서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